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은 단 몇 초 만에 완전히 바뀌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단 한 번의 흔들림으로 익숙했던 거리 풍경은 폐허가 되고 다리는 무너지고 땅은 거대한 입을 벌려 그 위에 있던 모든 것을 삼켜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합니다. 특히 그런 무력함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순간은 자연이 크게 요동칠 때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려운 존재가 바로 지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런데 과연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땅이 정말로 발밑에서 무너져 내릴 때 나약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절대 놓치면 안 될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가득하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지구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 사실 인류 문명이 시작된 이래로 진도 13의 지진이 기록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애초에 지진을 측정하는 기준 자체에 그런 수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잠시 뒤로 미뤄두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말 그대로 지구 전체가 뒤집혀버릴 만큼 엄청난 규모의 상상 속 초거대 지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런 어마어마한 지진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인류 문명은 아마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게다가 그 정도의 대재앙이 발생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조금이라도 복잡한 생명체들은 대부분 멸종하고 말겠죠. 결국 남는 건 바닷속 어딘가에 남아있는 원시적인 원형질 뿐이고 그로부터 지구 생명의 새로운 진화 주기가 시작될 겁니다. 가장 낙관적인 경우에도 지구 생명체는 엄청난 충격을 견디고 살아남겠지만 이전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화를 이어가게 될 겁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 사례 중 하나가 지금으로부터 6,600만 년 전 현재의 멕시코 연안에 지름 14km 크기의 소행성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당시 충돌 지점에는 지름 약 200km에 달하는 칙슐루브 크레이터가 형성됐습니다. 처음 만들어진 크레이터의 깊이는 무려 20km에 이르렀습니다. 그 소행성 충돌로 인해 저출력 핵폭탄 1,000억 개가 한꺼번에 폭발한 것과 맞먹는 에너지가 방출되었죠. 워낙 거대한 천체가 떨어진 탓에 지진이 발생했고 그 여진은 무려 몇 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또 파고 50m에 달하는 초대형 쓰나미가 해안을 덮쳐 대서양 양쪽 연안의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지구 생물의 75%가 절멸한 진짜 원인은 소행성 자체의 충돌도 아니고 그에 따른 쓰나미도 2차적으로 발생한 지진도 아니었습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공룡의 멸종 원인이 충돌 직후 대기 중에 떠오른 먼지 때문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대한 소행성 충돌로 인해 암석이 부서지며 아주 미세한 규산염 입자들이 발생했고 이것이 태양빛이 지표에 닿는 걸 막아버린 겁니다. 태양광이 제대로 도달하지 않자 식물의 광합성 속도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초식 공룡들은 먹이를 잃었고 육식 공룡들은 먹을 고기가 부족해졌습니다. 과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이런 반투명한 대기 상태는 무려 15년 넘게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기온도 급격히 떨어져 어린 공룡들은 알에서 부화조차 할 수 없게 되었죠. 이렇게 수많은 악조건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결국 공룡들은 거의 완전히 멸종하고 말았습니다. 대홍수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있을까? 결국 공룡이 멸종하면서 생겨난 빈자리를 따뜻한 피를 지닌 포유류가 차지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인류, 즉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연이 완전히 인간의 편이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연은 아직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위대한 자연의 무기고에는 과거 공룡을 멸종시켰던 것처럼 인간을 지구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수단이 여전히 수두룩하게 남아있죠. 그리고 그 무기 중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할 존재가 바로 지진입니다. 혹시 재난영화 2012를 기억하시나요? 이 SF 영화에서는 화산 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연쇄적으로 파괴적인 지진이 발생하고 결국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겨버리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수십억 명의 지구인 가운데 현대판 방주를 통해 살아남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죠. 그런데 정말로 그런 대홍수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신화와 전설 속에서 대홍수가 다양한 형태로 상세히 묘사되고 있는 걸 보면 단순한 우연이라고만 보기 어렵습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올라 대홍수에서 살아남았고 모든 동물 한 쌍씩을 구했다는 이야기죠. 과학자들에 따르면 지구상의 모든 대륙이 완전히 잠기려면 바닷물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영화 2012처럼 지각판이 갈라진다 해도 그 사실은 바뀌지 않죠. 물론 지각판이 실제로 갈라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상상을 초월하는 재앙이 될 겁니다. 참고로 거대한 샌안드레아스 단층과 불의 고리로 알려진 환태평양 화산대는 실제로 존재하고 활동이 격화되면 이론상 엄청난 재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세계 여러 문화권의 신화에 등장하는 대홍수는 과장되고 왜곡된 면이 있긴 해도 실제로 있었던 사건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애초에 이런 대재앙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눈앞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2004년 12월 26일 수마트라 섬 서쪽 100km 지점에서 일어난 대지진만 떠올려봐도 충분합니다. 자연은 수백만 년이라는 시간을 들여 이런 격렬한 지각 변동을 준비해왔습니다. 그 결과 인도판은 원래 하나였던 고대 대륙 곤드와나에서 분리되어 유라시아판 쪽으로 서서히 접근해왔죠. 그리고 어느 끔찍한 순간 두께 약 30km의 유라시아판이 인도판 위로 들이닥쳤고 그 영향으로 해저 지각이 약 1000에서 1500km 구간에 걸쳐 갑자기 수미터나 융기하게 됩니다. 이 현상은 이른바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환태평양 화산대를 따라 일어났습니다. 지구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약 80%가 이 단층을 따라 발생하고 있죠.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런 사태에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지진 발생 지역과 맞닿은 해안가 마을이나 리조트에는 제대로 된 쓰나미 경보 시스템조차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해변에서 평화롭게 쉬고 있다가 쓰나미가 다가오는 걸 눈치조차 채지 못했습니다. 전 쓰나미 협회 회장 테드 머시의 말에 따르면 당시 쓰나미의 에너지는 TNT 기준으로 5메가톤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건 제2차 세계대전 중 사용된 모든 재래식 무기와 핵폭탄을 합친 위력의 2배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수백 킬로미터를 질주하며 달려온 쓰나미는 얕은 해역에 이르자 그 높이가 15m에 달했습니다. 거대한 물결은 엄청난 속도로 해안을 덮치며 사람들을 쓸어버리고 야자수와 고급 리조트 건물, 자동차, 고가도로, 해안마을과 도시를 죄다 파괴했습니다. 쓰나미는 마치 불도저처럼 인도, 스리랑카, 태국, 인도네시아 등 연안 지역을 무자비하게 휩쓸었습니다. 이 대참사로 인해 약 30만 명의 목숨이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자연의 무지막지한 힘, 지진에 맞설 수는 있을까요? 결국 인간은 아주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지구에 남긴 흔적이라 봐야 지하 12km를 파들어간 굴 하나뿐이지만 지진은 수백 수천 킬로미터 깊이에서 발생하는 자연현상이죠. 물론 지금 인류는 아직 그 정도의 자연재앙에 대응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피해 규모와 사망자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천 개의 연구소와 관측소들이 다음 지진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를 예측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잘 발전한 나라라 해도 항상 그 예측이 맞아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11년 3월 11일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입니다. 그날은 지진을 막기 위해 쏟아부었던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고 말았죠. 센다이시 동쪽 130km 지점에서 규모 9.0의 초대형 지진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쓰나미가 일본을 덮쳤습니다. 이 지진으로 해저 아래의 지각이 최대 24m나 밀려났습니다. 그렇게 발생한 쓰나미는 단 20분 만에 파고 40m에 달하는 거대한 물결이 되어 일본 해안에 도달했습니다. 거대한 파도는 내륙 깊숙이까지 밀려와 막대한 피해와 슬픔을 안겼습니다. 그리고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가장 심각한 결과 중 하나가 바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사고였습니다. 말 그대로 기적과 그리고 용기 있는 이들의 헌신 덕분에 그 사고는 1986년 4월 26일 체르노빌 원전 참사만큼의 규모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사능 오염은 원전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까지 퍼졌습니다. 그리고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제1원전이 위치한 그 지역은 지금도 여전히 높은 수준의 방사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도 13의 지진은 정말 가능할까? 이런 질문을 할 때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전문 용어들이 종종 뒤섞여서 혼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진의 규모를 나타내는 규모, 즉 마그니튜드는 보통 1부터 9 사이의 숫자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이건 진도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마그니튜드 수치일 뿐입니다. 반면 진도는 12단계로 나뉘며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기준을 사용할 때는 간혹 흔들림이 약한 지진이 더 큰 피해를 남기는 모순 같은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2023년 2월에 터키에서 발생했던 지진이 그런 사례였죠. 마그니튜드는 7.7에서 7.8 정도로 최대급은 아니었지만 엄청난 피해를 남겼고 그 결과 약 5만 명이 목숨을 잃고 10만 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만약 이 터키 지진을 진도로 환산한다면 과연 어느 정도가 나올까요? 자, 그렇다면 진도 13의 지진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느냐는 질문은 결국 지구가 몇 조각으로 쪼개질 정도의 초대형 지진이 가능하냐는 맥락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질문에 조금 더 정확히 답하려면 지금까지 기록된 지진 중 가장 규모가 컸던 1960년 칠레 대지진 데이터를 참고해야 합니다. 당시 지진의 마그니튜드는 최대치인 9.5였고 진도는 12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지진은 정말 엄청나서 마을 하나가 단 몇 초 만에 완전히 사라질 정도였죠. 그런데 그런 지진이 과연 지구를 쪼개버릴 만큼의 위력을 가졌던 걸까요? 요즘은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지진이 방출하는 에너지 양을 계산하고 지구를 파괴하려면 얼마나 강력해야 하는지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계산 결과 지구를 쪼개기 위해서는 칠레 지진보다 무려 5만 3천 배나 더 강한 지진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게 진도로 환산하면 몇일지 궁금하시다면 한번 직접 계산해보세요. 참고로 칠레 대지진이 발생한 단층의 길이는 약 1600km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구를 쪼갤 만한 상상 속 지진이 일어나려면 단층 길이만 해도 지구 지름에 맞먹어야 가능하겠죠. 결국 우리의 행성 지구는 그만큼 튼튼하고 견고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밤도 안심하고 잘 수 있습니다. 물론 또다시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로 날아오기 전까지만이겠지만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흔히 말하듯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SNS 공유도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